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프로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파트의 트리를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편에 있는 카티아 창을 보시면 브라켓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 브라켓은 3개의 플레이트가 서로 맞닿아 있죠. 그리고 트리를 보시게 되면 본문 2, 본문 3, 본문 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2를 클릭해 보시면 제일 밑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이 되어서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본문 3는 정면에 있는 판입니다. 그리고 본문 4는 보강을 해주는 보강판입니다. 이렇게 3개의 판이 3개의 본문에 의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계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브라켓을 기준으로 해서 파트의 트리 내역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2, 3, 4는 브라켓 파트가 3개의 본문으로 설계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뜻입니다. 이 3개가 브라켓에 각각의 판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 본문 2를 확대시켜 보게 되면 한번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보게 되면 본문 2는 스케치를 한 다음에 패드를 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패드 1이 위에 있다고 해서 패드를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패드 밑에 있는 이 스케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패드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본문 3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본문 3도 열어봤더니 똑같이 패드 2가 있고 그 다음 스케치 3가 있죠. 이 경우에도 스케치 3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패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패드 앞쪽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표시가 있죠. 이 마이너스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스케치가 패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스케치는 이 패드에 속하게 됩니다.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문 4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본문 4를 클릭했더니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 위쪽에 패드 3은 스케치 5를 기준으로 작업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그 밑에 뭐가 좀 더 있죠? 챔퍼가 2개가 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챔퍼를 클릭했더니 위쪽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챔퍼를 표시했더니 아래쪽을 표시하죠. 이렇게 스케치를 패드 속으로 넣고 생각해 보면 작업이 이루어진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스케치를 제외하고 생각해 본다면 본문 4에서는 패드를 먼저 하고 두께를 입혔다는 얘기죠. 스케치 상태에서 두께를 입히게 되면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사각형에서 두께를 입힌 것입니다. 두께를 입히고 난 다음에 네모난 상태에서 곧바로 챔퍼 작업을 한 겁니다. 못따기를 한 거죠. 이 못따기를 하고 그 다음 못따기가 챔퍼 2가 됩니다. 즉, 본문 4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작업 순서가 패드 3, 챔퍼 1, 챔퍼 2입니다. 위쪽에서 아래로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를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케치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에 있는 스케치를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스케치에 보게 되면 플러스 표시가 있죠. 플러스 표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게 되면 간단하게 3개의 메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앱솔루트 액시스와 지오메트리 그리고 제약 조건입니다. 스케치들은 다 이렇게 동일한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앱솔루트 액시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원점과 그 다음에 HV 방향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앱솔루트 액시스라는 것은 스케치의 절대축을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점은 원점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원점이 가운데 파란색 점이 보이시죠?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파란색이 바로 원점입니다.
그리고 절대축은 바로 XYZ 이 절대축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평면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약간 틀리게 보일 텐데요. 평면을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평면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원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평면이 제각각 축의 역할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평면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닫아 보겠습니다.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스케치에서 첫 번째 앱솔루트 엑시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지오메트리입니다. 지오메트리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점, 선, 면을 지오메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플러스를 클릭해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니까 점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점과 선 하나, 둘, 셋, 네 개, 즉 점 4개와 선 4개로 스케치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다음은 제약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약 조건 플러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일치 1개와 그 다음 평행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옵셋을 한 것과 그 다음에 치수가 들어갔죠. 길이 이렇게 2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케치를 하실 때 어떤 제약 조건을 주시게 되면 그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트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케치는 스케치가 지금 숨겨져 있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스케치인데요. 이 스케치는 절대축과 원점 그리고 HV 방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서 점 4개와 선 4개를 사용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으로 치수도 입력했고 일치와 평행을 사용했다, 그리고 옵셋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트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스케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파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트리를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카티아를 공부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드로잉만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기술적으로 발전이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문제가 생겨도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더 빠르게 더 좋게 설계하는 방법도 찾아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